자,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은 제가 해드릴 건데요. 아마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죠? 코스모 신소재 44,000원에 20%예요. 44,000원에 20%요? 네. 44,000원이면 사신 지 한 달 이전에 사셨네요, 최소한. 예. 올해 사셨습니까? 네. 올해 정도에? 예. 뭐 44,000원 20% 정도 언저리선 손실 구간에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글쎄 이게 2차 전지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네. 언제까지 이걸 갖고 있어야 되나 하고요. 그러면 44,000원에 사셨으면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보고 사셨습니까? 목표가를 네. 그냥 사신 거예요? 한 48,000원 좀. 38,000원? 예. 자, 알겠습니다. 예. 일단 좀,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따 좀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과거에 이제 매매를 좀 해봤던 주식이라 또 좀 분석을 해봐서, 다른 뭐 2차전지 소재 종목 중보다는 조금 좀 알고 있는 주식인데, 최근에 예상 실적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실적은 좀 나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영업이익이 아마 220억, 단기 수익이 아마 170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당초에 일부 증권사에서 제시한 실적에 비해서는 약간 못 미쳤는데, 그래도 예산은 2020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매출액이 2천억이었거든요. 작년도에 3천억이니까 이제 50%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회사들, 예산 특히 이제 양극재 회사니까 성장하는 것만큼 뭐 좋아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내려와 있지만은 다른 2차전지 종목들 하락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자, 이 회사는 이제 양극재 회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회사의 주 매출 크게 두 가지죠. 양극재와 관련된 2차전지 관련 양극재 쪽과 그 다음에 이형 필름이라고 그래가지고, MLCC 쪽에 들어가는 필름 쪽의 매출 비중이 한 30~40% 차지하고요. 양극재 쪽은 제가 알기로는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고, 그 다음에 MLCC가 관련된 이형 필름 쪽은 삼성 전기 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방 산업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삼성 전기와 관련된 MLCC와 관련 부분 자체도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서 올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니까, 특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양극재 회사인데, 근데 예사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양극재 쪽이 어디 쪽이냐? 이게 차량용, 2차 전지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ECC와 관련된 에너지 저장, ESS와 관련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양극재에 대한 비중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 회사들은 이제 향후에 어떤 캐파 증설 자체가 중요한 성장 모멘텀이니까 작년도 회사가 2차 전지 양극재가 돼서 생산 캐파가 2만 톤인데 올해 아마 7만 톤 정도까지 증설할 거라는 전망이니까 아마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항상 2차 전지 종목들의 문제 자체는 이런 어떤 실적 성장성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는데 얼마만큼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주가 선 반영돼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회사가 지금 작년도에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영업이익 220억대, 단기 수익 170억,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주당 EPS 600원이거든요. 현재 주가 36,000원이니까 PER 따지면 60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실적 전망치 일부 증권사 한두 개가 나온 목표치가 작년도 영업이 200억인데 올해는 이제 380억에서 400억 정도 예상합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요. 그러면 주당 EPS가 1,200원이거든요. 그럼 1,200원이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기준에서 30배가 넘죠. 그러면 회사가 양극재 대표적인 회사는 아니고 양극재 대표적인 회사가 에코프로 BM, LMF라는 회사니까 그들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좀 빠지면서 PER이 지금 35배 정도까지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예산은 그들 회사에 비해서 10% 정도 할인을 감안하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요즘 시장 자체가 모멘텀 자체가 안 좋은 게 제가 하고 싶은 것 자체는 오늘 2차전 종목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특히 양극재 회사들,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4% 빠졌지만은 오늘 에코프로 BM이 몇 프로 빠지냐? 거의 9% 빠졌잖아요. 최근에 반등이 나온 데 있지만은, 그 다음에 LNF 주가도 오늘 거의 7% 가까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 자체가 뭐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앞서 제가 이제 현대 BNG 시대를 언급을 했었는데, 특징주로 언급했었는데, 그 영향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 자체. 우리나라 2차전지 양극재 회사들 대부분 다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이죠. NCM 회사잖아요. 3원계 배터리지 않습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NCM이라고 그러거든요. 니켈이고, 그 다음에 C가 코발트, 그 다음에 M이 망간인데,
삼원계 배터리를 만드는데 삼원계 배터리의 주 원재료 자체가 니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코발트가 들어가고 니켈, 코발트 가격이 상당히 또 비쌌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앞서 얘기했듯이 니켈 가격이 지금 최근 들어서 2만 불에서 지금 5만 불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그만큼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NCM 계통의 우리나라 그 배터리 회사들도 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요.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니켈이 상당히 중요한 원재료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그 방송 얘기할 때 2차 전지를 본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쪽보다는 NCM 배터리보다는 LF 배터리, LF 리튬 인산철 배터리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도에 이제 테슬라가 주력 보급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LFP 배터리를 채용한다는 것 때문에 CATL이 아마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좀 단기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LFP 배터리 관련 종목 대표적인 아모 그린텍이라든가 그 다음에 037030인가요? 파워넷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올라섰다가 밀렸는데 이제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오늘 하락한 부분 자체는 그런 니켈 가격 급등 부분 자체가 좀 부담 좀 느끼면서 전반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켈 가격이 급등이 전개되고 있는 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자체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부분 자체는 단기 약조용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니켈 가격이 강세가 진행된 국면 쪽에서는 양극재 회사들, 니켈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CATL이 주도하고 있는 LFP 배터리가 다시 부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전반적 시장의 하락 국면이고 또 밸류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 회사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이거든요. 영업이익이 200억짜리가 1조 원이면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은데 너무 성장성 부분 자체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 자체는 개인적으로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좀 보유 전략이고요. 왜냐하면 예산의 실적은 턴어라운드입니다. 분명히. 앞서 얘기했던 작년도 영업이 2천억대, 2020년도 2천억인데 작년도 3천억, 올해는 3,500억 늘어날 거예요. 늘어났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주가는 분명히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우리 시청자님 44,000원 살 때는 48,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회사가 현재로 봐서는 적정한 가격 자체는 이 박스권일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 내려간다 하더라도 손절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가격대 정도는 저점이 좀 나올 것 같고 일단 니켈 가격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는 44,500원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44,000원대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일단 보유하시고 44,500원 매수 가격 정도까지는 반등을 염두에 두는 그렇던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릴까요? 시간이요? 그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코스피도 최저치까지 와 있고 더 빠질 수가 있겠지만은 당장 많이 크고 그리고 앞서 제가 약간의 그런 어떤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 2차 전지 관련 소재 종목들을 약간 제가 그래도 부정적인 관점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의 주도 자체는 2차 전지가 상승하지 않고서는 상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반등 나올 때는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3월 중순 이후부터 4월달, 5월달부터는 완만하게 회복되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아마 4월 한 20일이라든가 말 정도 가게 되면 현재 가격대 15% 20%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앞서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니까 주가 빠진다고 그래가지고 내동 매매하시고 반등 나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나무가를 좀 올려주셨고요. 우리 유튜브에서 오늘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네요. 오늘 채택이 좀 되신 것 같고 보니까 나무가를 12,500원에 사셨고 질문이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좀 올려주셨습니다. 닉네임이 카카오세요. 나무가를 이제 사셨던 이유를 좀 보니까 명확하게 좀 보이는 것 같고 근데 12,000원에서 진입권을 이제 사셨어요. 과연 첫 번째 나무가의 어떤 업황과 기업의 내용을 보고 사셨든 진입 타점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나무가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계속적으로 버티거나 추가할 매수 자금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따라가는 매매를 했을 때
뭐 12,000원에 사셔서 수익이 났을까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수익이 났는데 그렇다면 안 팔았다. 그러면 주식을 사실 때 투자 기간이라든지 목표가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늘 이제 매수는 쉽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늘 제가 예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혼자 하시기 힘든 부분은 좀 도움을 받으시고요. 나무가 업황부터 좀 알아보죠. 결국은 이제 카메라 쪽 공략을 하셨어요. 카메라 모듈 쪽을 공략을 하셨는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거의 B2B입니다. 이제 B2B, B2C 쉽게 B2B는 기업 간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다수가 삼성전자 쪽이에요. 뭐 이제 카메라다 센싱 모듈 쪽인데 거의 삼성전자 물량이 9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이 회사는 독특하게 이제 뭐 지주회사가 드림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삼성전자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데 올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출액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단기 순이익 부분은 손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뭐 인력 충원이라든지 아무래도 B2B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압박적 요소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청업체들이 겪는 고통 같은 거죠. 야, 단가 좀 낮춰봐라. 뭐 이런 것들. 어찌됐건 올해 최대 매출 썼고 흑자 전환했고 단기 순이익도 좋았습니다. 4분기는 단기 순이익 적자였어요. 주가가 이제 어찌됐건 10,000원까지 좀 흘러내렸는데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해한 게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그리고 뭐 쏘올리시지 않았지만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비중이 20%라서 저는 추가 매수는 당연히 안 된다고 보고요. 비중이 이제 20% 30%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네임밸류가 있고 투자에 걸맞는 종목이 맞지 않겠습니까? 나무가는 이제 소형주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과연 버텼을 때 조금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주식은 팔아야 손실이고 팔아야 수익이니까. 그러면 신규 업황,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리고 이 나무가가 올랐었던 1월 4일까지 올랐었던 그 등락폭 과연 무엇일까? 그때 로봇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청소 로봇에 3D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센싱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모멘텀을 좀 받았어요.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뭐 테마가 형성되고 분다면 뭐 내년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내놓겠다 했으니까 매월 4월에 좋은 소식이 있겠죠. 근데 그 테마가 또 언제 형성될지는 알 수 없고 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FOMC가 끝나고 나서 과연 뭐 로봇 쪽이 먼저 오를까? 대형주도 반등이 저는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보류하고요. 그러면 다른 쪽은 없느냐?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신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좋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율주행 파트거든요. 여기는 LG 이노텍하고도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는 분명히 올 거고요. 올해 한번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유동성 공급이 조금 줄어들고 주식시장이 쇠퇴기로 들어가니까 작년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2020년보다는 21년이 어려울 거고 21년보다는 올해가 더 어렵습니다. 올해 이제 마무리를 누가 잘 하느냐 거기에 수익률 게임이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나무가의 성장 모멘텀은 두 가지 정도겠네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 그다음 두 번째는 삼성전자 카메라 물량 확대 B2B,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로봇에 대한 테마 형성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은 올해 잘 썼으니까 내년에도 실적은 잘 쓰는 부분은 나무가의 어떤 기업의 입장에 달려 있겠지만 저는 내년에도 좋다고 보는 쪽입니다. 단지 이 주가에 대한 선반영 부분이 로봇이었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테마나 자율주행이 언제 불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락 과정은 퍼포먼스는 쉽게 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요즘 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바닥에 대한 인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오늘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봇에 대한 테마 바람이 불었을 때는 오히려 동력이 좀 더 약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로봇에 처음에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바람이 불면 모멘텀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할 겁니다. 재평가 단계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적 테마가 불었을 때 반등이 더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좀 많으신 것 같고 반등 목표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지고 FOMC 이후까지 보유하시고 12,500원을 반등 목표가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율주행 모멘텀이 확실하지만 나무가가 과연 다른 대형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어떤 카카오, 물론 기업의 네임밸류가 있다고 주가가 잘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안정성이 더 답보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장 산업국, 아까 뭐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성장 산업군보다 강력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9,500원 이탈 시에 비중 10% 축소, 반등 시 목표가 12,500원에 포트 교체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단해 드릴 종목은 유튜브를 통해서 진단 올린 종목인데요. 박살레지아님이 올리신 종목입니다. 네페스 아크를 45,350원에 18% 매수하신 분인데요. 10% 정도 언저리 손실인데 수익 내서 탈출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진단 부탁드린다고 올리셨어요. 예, 오늘 주가가 좀 빠졌네 요새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좀 매수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뭐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그렇게 뭐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가 있죠, 요새요. 기업력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네페스 아크는 아마 2010년도 하반기 때 네페스에서 이제 물적 분할돼서 떨어져 나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잖아요. 테스트 업체. 주로 이제 테스트 자체가 PMIC 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DDI,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향후에 때 신성장 동력으로서 F5 PLP인가요? 신사업 준비하고 있고, 이미지 센서라든가 계속적으로 신사업이 가시화된다 한다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사가 이제 가능성 있는 이유 자체가 예사가 이제 작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뚜렷하게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아마 예사가 작년도에 아마 1,700 정도 나왔을 거예요. 2020년도에 한 1,100억대에서 한 60, 70% 증가됐고, 중요한 것 자체가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아마 250억 정도 좀 나왔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작년도 기준으로 25%입니다. 상당히 높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매출액 성장이 연평균 30%, 40% 정도 진행되니까 매출액 성장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 자체도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전망치 자체가 아마 가이던스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도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도 아마 250억 되는데 올해 한 400억 정도 좀 잡아놨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회사가 계속 실적 우상향하고 있는 쪽이고, 전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영역이기 때문에 요즘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부진하잖아요. 삼성전자 2030 정책에 따라 가지고 투자가 전개가 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장비 회사도 좀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네페스 그 자체가 그런 어떤 시스템 반도체 쪽에 성장세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부진하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소재,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전개가 되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모멘텀이 부각될 때 아마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네페스 아크가 좀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예사가 지금 주가 자체가 뭐 비싸지가 않아요. 시가총액 5천억인데 벌써 작년도에 지금 2020년도에 매출액 678억이었네요. 작년도에 1,100억이니까 거의 한 뭐 80% 이상 매출액 증가했잖아요. 올해 이제 전망치가 작년도 1,140억, 올해 1,800억 되니까 70% 정도 성장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현재 PER 기준에서 오늘 주가가 빠져서 지금 11배 되는 수준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 성장성을 감안하면 장이 좋으면 이 종목 PER 20배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예사가 이제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3,300원이잖아요. 그러면 장이 좋으면 6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이라는 겁니다. 올해 주당 EPS가 3,300원. 내년도는 계속 성장할 거니까, 내년도는 현재 전망치가 5,300원이지 않습니까? 5,300원이면 내년도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을 때는 PER 20배는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물론 이 실적 전망치 자체가
현재 가이던스 대비해서 성장성이 실적 자체가 반영된다는 전제하에. 근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 산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가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비중이 18%인데, 일단 어디까지 빠지지? 차트로 본다 한다면 지금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일단은 저점은 이제 이탈을 했어요. 최근에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여기는 이탈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3만원 정도, 4만원 정도 언저리죠. 여기는 이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인데, 거기가 이탈을 하면서, 여기를 이탈해버렸거든요. 정확히 4만 2,000원 정도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지지선은 지금 이 가격이에요. 여기 이탈하지 되면 안 되는데, 최종적으로 많이 내려가게 되면 예사가 2020년도 11월 달에 그때 이제 물적 분할에 상장한 가격이 저점이 36,000원대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 18%니까 5%다 10%로 충분히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 강력이, 매수 가격이 아마 38,900원, 9,000원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한 1,500원 정도 빠진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물타기 하시게 되게 되면, 매수 단가가 그러면 아마 42,000원 정도까지 떨어지겠네요. 2,500원, 3,000원. 그러면 이 종목은 4만, 현재로가 단기적인 쪽으로 본다 한다면, 이 가격까지 반등이거든요. 47,000원 정도. 그럼 충분히 10% 정도는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검증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력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한다면 39,000원대 매수하시고, 추가적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47,000원 정도를 반등 목표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시청자분 전화 연결 되셨나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현대차 현대차요. 네, 네. 얼마에 사셨어요? 182,500원. 182,200원. 최근에 사셨네요, 우리 시청자님? 아니요, 1년이 넘었어요. 1년 넘으셨어요? 네. 그러면 작년 3월 정도에 사셨네요. 네. 좀 장기 투자 성향이시네요. 네. 한 25만 원 갈 때도 안 팔았고. 네. 지금 뭐 그러면 투자 스타일은 확실하신 것 같고 조금 더 보유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떠십니까? 뭐 제 스타일이시네요. 명확하신 것 감사합니다. 같고. 고민이 뭐 정확하게 뭐가 고민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이제 고민은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전쟁 때문에. 네, 속상하죠. 네. 많이 속상해요. 저도 푸틴의 푸자만 들어도 짜증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러신 것 같아요. 이제 18만 원에 사셨다가 이 종목이 25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이 한 20 몇 프로 났을 때 위치가 좋고 뭐 반도체 풍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다 해결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보유를 좀 해가신 것 같아요. 성향도 좀 장기 투자 성향이시고 주가도 뭐 네임밸류가 좀 있으니 뭐 현대차에서 만든 사전 예약이라든지 아이오닉 뭐 시리즈라든지 또 제네시스 시리즈라든지 이번에 사전 예약도 완판됐습니다. 좋다고 하는데 이놈 러시아가 막 갑자기 미사일 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어나니 자동차가 이제 타격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좀 내렸죠.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이 조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늘 수익 구간에 있던 종목이 좀 내려왔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까? 지금 비중을 보시니까 40%시거든요. 네, 현대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요. 일단 결론부터 내려드리고 이제 현대차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로 러시아의 스마트폰 부분이 점유율이 1위입니다. TV 가전 쪽은 LG전자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이제 건물이 그 기업이 있어요. 공장이 정확하게 샹테페테부르크라는 데 있습니다. 거점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비우국으로 지적했는데 지들 이야기고요. 러시아 이제가 아니더라도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이제 예전에 국산차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가치 이제는 외제차에 비해서 밀리지 않습니다. 물론 뭐 페라리, 포르쉐, 벤틀리 뭐 이런 브랜드 네임에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웬만한 뭐 BMW, 벤츠 이런 좀 뭐 C나 BMW 5 시리즈나 보다는 저는 제네시스가 훨씬 고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타봤고 전부. 그리고 이 현대차에 대한 어떤 직격탄이 과연 매출 추이라든지 현대차의 실적 부분을 방해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목의 이제 선정 문제인데, 총 4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맞아. 현대차,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시는 기아, 뭐 기아도 내렸네요. 지금 기아 차트 보고 계신데. 그 다음에 뭐 현대그룹주 중에 뭐 자율주행 쪽이죠. 모비스. 그리고 글로비스가 그나마 제일 낫네요. 올해. 올라가는 쪽이니까. 여기는 이제 운수 사업 쪽이 돼 있고 독일하고 5천억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현대차는 이제 3가지 숙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 해결될 것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장기화로 갈수록 아마 디폴트 사태에 시달릴 거예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이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방해지만 역시나 바라는 것은 에너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가스관 투죠. 이 부분을 미국이 과연 어떤 키로 풀어갈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또 뭐 하나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중국과 대만의 관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분명히 미국이 나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주가를 더 보유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충분합니다. 겁 안 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다른 종목을 좀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은 있지만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이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신사업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율주행 사업이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모두 순항 중이에요. 단지 이제 2가지, 두 번째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뭐 자체 내에서 이미 내재적으로 생산을 좀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혜택도 좀 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 보시게 되면 기아나 현대에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깡통차라고 하는데요. 풀옵션이 아닌 기본 차량들은 출시가 좀 빠르게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신차를 출시할 때는 뭐 1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면 투자 관점으로 갔을 때 이제 주식시장이 쇠퇴기 좀 지수가 내려갔을 때 이런 현대차나 삼성, LG 나머지는 또 성장성이 확실히 답보되는 매출액이 더블로 증가하는 종목들로 저는 수급이 몰린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며칠 뭐 파도가 좀 불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지금 버텨서 수익을 내는데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입니다. 이제 이슈는 말씀드렸으니까. 밸류에이션 문제가 없죠. 선행 밸류에이션이 뭐 7배 정도. PBR은 뭐 0.65 볼 것도 없고요. 그러면 BPS 기준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가이던스가 뭐 이런 게 중요하진 않지만 24,000원 잡고 7배 하면 딱 지금 주가네요. 168,000원. 적정 주가라는 거죠. 그러면 프리미엄은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대차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느냐? 이건 너무 억지죠. 네, 아무리 현대차를 깎아내린다고 해도 그러면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 이 모든 프리미엄이 다 선반영된 주가냐? 이건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작년 1월 같은 약간의 해프닝,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임직원들이 2명 구속됐으니까 이런 애플카 사태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더불어서 또 신사업 부문으로 로봇 쪽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반등 가능하고요. 보유하시고요. 투자 기간 좀 길게 잡으시는 스타일 같아요. 저는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택이 내년에 유효하게 발전기 앞으로 2024년 정도까지 보유하신다면 충분히 27만 원까지 반등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저는 장기 투자로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비중 좀 늘리고 싶다. 이건 좀 반대 드릴게요. 왜냐하면 40%인데 60%는 다른데 은행주라든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뭐 시스템 반도체 내지는 요즘에 또 신재생 에너지 바람도 불거든요. 성장성이 있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고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목표 주가 27만 원 설정해 드리고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보유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종목 진단, 벌써 좀 지나갔네요. 1시간이 훌쩍이요. 자, 마지막으로, 내일은 선거 때문에 입장이죠. 모레,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예, 자, 일단은 시장이 오늘도 흐름이 좀 안 좋게 끝났는데, 계속 지금 추가적인 악재 요인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인보다는 그 후유증이죠, 지금에서요. 국제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연준에 다음 주에 FMC
통화결정회의 이미 금리 인상 0.25% 정도는 결정이 났지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물가가 계속 불안 요인을 작용하고 있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물가 불안 자체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안정이라든가 특히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게 특히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지 우리나라 현재 시장의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수급적인 매도에서 벗어나서 매수 전환이라든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은 뭐 내일 이제 선거인데 선거는 특별한 시장에 영향은 없죠. 약간 또 섹터에 따라 가지고 약간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거 이후에는 긍정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제 선거이지만은 또 바로 목요일 날은 또 부담되는 것 자체가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이 여전히 높습니다. 한때는 5조 5천억까지 가다가 지금 3조 원대가 3조 원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일까지 주가를 안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만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내지는 다음 주 정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은 하락 자체는 제한적이다. 코스피 오늘 또 2,900포인트 초반에서 지난 1월 27일이죠.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 그때 이제 저점이 장중에 저점 2,590이었었는데 거기를 이제 의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미국 시장도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 봐야 되겠지만 다우 나스닥 시장의 차트가 아직 저점이 이탈되지는 않았어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지금 12,800인데 지난번 저점이 그때 전쟁이 터졌을 때죠. 12,590 정도가 좀 되는데 여기는 충분히 좀 지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나스닥 시장 자체도 이격이 이제 93까지 내려오면 낙폭 과대거든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시점이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시장은 이번 주까지 선거 이후에도 좀 만기일도 있고 쉬어가는 흐름, 그다음 특히 다음 주에 중요한 FMC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전은 다음 주 FMC 이후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간 조정,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상태에서 기간 조정 성격이 정리되지 않겠는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자체는 저는 이제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잠시 윗방향이기 때문에 추격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도보다는 오히려 오늘처럼 변동성이 확대가 나온다 한다면 점진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 매매 자체는 여전히 현재로 봐서는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온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도 만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별 흐름입니다. 종목별 흐름인데 종목은 뭐냐? 러시아 경제 제재 수혜주밖에 없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도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적으로 좀 압축이 좀 되고 있는 쪽이니까 대표적으로 관련 종목이 원자재 쪽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장 낙폭이 컸을 때는 IT가 반등을 좀 주도해야 되는 거니까 IT,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러시아 경제 수혜주라든가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은 철강 업종이 오늘 주가 좀 조정이 나왔지만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금속 업종, 원자재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선거 이후에는 이제 누가 되든 간에 긍정적인 업종 자체가 건설이라든가 건자재 쪽이거든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건설 기계 쪽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쪽보다는 앞서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 관련 종목들 그쪽에 관심도 함께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이 좀 대상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내일장 전략인데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도할 때가 아니고요. 좀 답답하심이 있죠. 주식이 이제 뭐 늘 1단위보다는 주단위, 주단위보다는 월단위, 월단위보다는 분기, 분기보다는 반기, 이제 연애 수익을 봐야 되는데, 저도 올해 조금, 추석이 부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회원들이라고 하지 않고 가족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지금 매도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 생각하고요. 종목들이 이제 슬슬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단 목요일인 것 같아요. 선거 이후에 누가 되든 저도 상관없다고 하는 쪽이고요. 단지 이제 목요일에 이슈가 좀 있습니다. 양옵션 만기일이고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다룰 테고 그 다음에 정말 웃긴 게 이 전쟁통의 리오프닝 드디어 첫 공연입니다. BTS 서울 공연이고요. 서울을 시작으로 이제 엔터를 순환매로 돌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리오프닝이 지금 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미국의 움직임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푸틴 말 안 듣고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노막 났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우리가 고위직들 대통령들의 어떤 인간의 인성과 심성 또 행동 반경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주식에 대입하시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지금 돌아가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버텨가지고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것이냐, 단기 접근을 했을 때 저는 후자가 낫다고 보는 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1월 기저효과, 뭐 4분기 기저효과 이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실적군 장세를 또 준비해야 돼요. 1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FOMC가 나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얼마만큼 제거되느냐를 보시면서 실적군 종목 선취,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는 저는 좀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해답은 어디 있느냐? 저는 뭐 자동차, 지금 역시나 과대낙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에 수소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저는 수소. 그 다음에 PCB, FPCB. 그리고 리오프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카지노도 있고, 뭐 항공도 있고, 면세도 있고,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그 부분은 성향 차이니까 매매 관점이든 투자 관점이든 하셨으면 좋겠고, 목요일날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준비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 4시에 많이 하니까, 뭐 저는 오랜만에 공개 방송을 해보는데 많이들 안 오시더라고요. 오늘 유튜브 시청자들 봐보니까 637명이시네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스트레스도 푸시고요. 유튜브답게 저는 뭐 시황 설명 크게 하진 않습니다. 오셔가지고 종목 상담도 좀 받고 저도 단기 단타 안내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좋아요, 구독, 저랑 박준영 의원님 얼굴 잘생겼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진짜 쉬운 종목 진단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소중한 주권 행사 다들 하시고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윤희 전무관님 수고하셨고요. 자,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